재테크라는 게 똑똑하면 될 것 같지? 아, 절대 아닙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중에 층당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정말 괜찮은 입지에 바닥 면적이 작아. 그런데 건물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층당 면적이 작은데도 임대가 잘 되는 것들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치가 아주 좋을 경우야. 위치가 아주 좋을 경우에 층당 면적이 적어도 그나마 괜찮은 거야. 근데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찾아. 왜? 여유 자금이 넉넉치 않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가가지고 층당 면적이 작은 것을 사거나 땅이 작은 데다가 지어놨을 때는 이거는 잘못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뭔가에 홀리면 배는 게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 번다, 뭐 얼마 생긴다, 뭐 아니면 뭐 차익이 얼마 된다 하면은 그거에 집중해 버리면 다른 거는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좀 안 맞는 비유긴 하겠지만 관우가 이제 여기 수술할 때 뭐 장기 뒀다나 뭐 하여간 그랬대잖아요. 이거에 집중했더니 이거 뭐 신경 안 썼다. 근데 사람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하여간 뭐에 집중해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가지고 얼마가 남을 거야, 얼마가 될 거야 이것만 하다 보면은 그것만에 꽂혀서 다른 요건을 신경을 못 쓰게 되는데 그 다른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돈 벌 나 말고 돈 줄 저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층에 한 10평 돼요. 15평 돼요. 15평이면 엘리베이터랑 화장실 빼면 뭐 남아요? 10평 남짓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15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를 5개층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한 40평 정도에 지었어요. 그러면 한 층에 10몇 평밖에 안 된단 말이죠. 10평 초반. 그리고 4층, 5층은 확확 줄어들어요. 깎이면. 북도로인 경우에는 아니겠지만 북도로 아닌 경우에는 팍팍 깎여서 10평 초반이에요. 한 층에. 그러면 이거 임대 놓기가 쉽겠어요? 임대를 놓더라도 거기에 들어와서 혼자 1인 샵 같은 거 하려는 분들 빼고 1인 샵은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월세가 작은 데로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작은 평수에 와서 월세를 많이 낼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억으로 쓴다고 치면 한 층에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죠. 20평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25평 뭐 이 정도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도 한 층이. 근데 그게 안 되고 열몇 평으로만 쫙 돼 있으면 4억으로 쓰기가 매우 불편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커피 그 기계도 한 층에 하나 놓고 30평 쓰면 되는데 그거는 왔다 갔다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층에 하나씩 놓자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아니면 사업장을 하더라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평수로 나눠져 있으면 이 평수를 한 사람이 전체를 쓰기가 4억으로 쓰기가 많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의 크기가 너무 작아버리면 10평 초반 돼 버리면은 들어오는 세입자가 활용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그 건물을 본인이 직접 쓰려고 짓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인이 쓰다가 나중에 팔려고 할 때 그만한 가치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 크기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한 50평 가까이는 돼야 돼요. 50평이 좀 넘거나. 근데 뭐 30평이거든 뭐 40몇 평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땅이 뭐 삼각형이거나 마름모거나 위치가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저는 그거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TV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작은 땅에다 지어놔서 알차게 그게 그렇게 드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다 해놔서 잘 되기가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 보면 대부분 본인이 쓰기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쓸 때는 좋아요. 근데 그거를 가치를 남들에게 평가받기에는 별 볼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크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느 건물 보니까 조그만데 뭐 활용일 잘했고 어쩌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뭐 인터뷰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5등 이런 인터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데다 지어놔서 잘 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내가 그런 걸 비슷하게 찾다가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했어. 내가 쓰긴 좀 그런데? 내가 쓰긴 좀 그런데 누가 좀 뭐 괜찮겠지. 뭐 이거를 소개해준 사람이 괜찮대. 그렇겠지. 왜냐면 나는 뭐 몇십억 벌어야 되니까. 차액을 누가 주겠지. 월세 이만큼 줄 사람 뭐 있겠지. 제가 그런다는데 그 책임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시간 지나서 힘들여서 지어놓고 보니까 그만한 가치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건축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더 좋은데 50평 땅에 건물 짓는 거랑 60평 땅에 건물 짓는 거랑 차이가 크게 나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게 이제 40평이라고 하더라도요. 땅 크기가
할 거 다 해야 돼요. 생략이 없단 말이에요. 40평에 엘리베이터 안 넣으실 거예요? 계단 안 넣을 거예요? 지하 안 팔 거예요? 할 건 다 해야 돼요. 약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럴 거면 큰 걸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는 분이라면요. 입지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봐야 돼요. 땅 크기가 작은 만큼 다른 부분에 장점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건물 크기도 작은데 위치도 안 좋아. 이러면 이거는 완전 꽝이에요. 그게 어디라도. 네. 그럼 최소 20평 내외. 땅 크기로 그러니까 2종이라고 치더라도 50평은 넘어야 돼. 3종이면 이제 건폐율이 50% 돼버리니까 50평 한 중반은 돼야지. 근데 이제 뭐 40평대다 이러면은 나는 뭐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신축을 짓게 되면은 층당 면적이 그러면은 최소 20평 내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북도로냐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 40평이라고 치면 2종이라면 건폐율 60%니까 24평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1층, 2층, 3층은 24평 되겠지. 24평인데 계단 빠지고 화장실 빠지고 엘리베이터 빠지고 이거 6평은 될 거 아니야.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그거 3개는 들어가거든.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안에 크기를 좀 넓히기 위해서 뭐 계단을 외부 노출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불편하지 사실. 계단이 밖에 있으면 추울 거 아니야. 문 열자마자 바로 바람 불어버리고 봄, 여름, 가을은 괜찮겠지만 겨울을 쓰기가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크긴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볼 때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있는 건물을 사든 모두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갔더니 뭐 새롭게 막 형성되는 지역이고 근데 거기는 조그만 가게에서들도 뭐 장사가 잘 되고 어쩌고 해서 나도 그런 걸 가져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 금액으로 꼭 하고 싶어. 그럼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비슷한 금액인 분들이랑 합치거나 아니면 본인이 돈을 좀 더 모으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예 다른 지역 가는 건 어떠냐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그 지역이 어딘지 얘기해 주시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또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소득을 버는지 어떤 컨셉인지 이거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찌됐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했을 때 그 크기가 작다면 위치적으로 아주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 평균 점수가 높을 거잖아요. 수학을 못해도 국어를 엄청 잘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장님 전편에 이제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좀 궁금한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한테 상담 받으셨는데 근데 소장님이 입지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했어요. 괜찮은데 층당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그건 이제 좀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편의시설은 층당 면적 중에 뭘 더 우선순위로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8가지를 얘기했잖아. 8가지를 다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한두 가지는 뭐 좀 빠질 수도 있어. 그러면 나머지가 좋아야 돼. 편의시설이 뒤집어지게 좋은 곳이야. 그러면 좀 작아도 괜찮아. 근데 편의시설이 바보야. 그럼 확 커져야 돼. 근데 그것도 편의시설이 완전 바보야. 거기에 확 커. 이거는 가치 평가받기가 어려워. 그건 직접 쓸 사람, 자기가 사옥을 직접 쓸 사람한테는 필요해. 근데 그거 거기다가 크게 지어놨어. 짓는 거는 저기 지으나 여기 지으나 건축비 똑같거든? 그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거야. 편의시설이 그래도 완전 100으로 많은 데가 있는데 한 70, 80이야. 근데 이 정도 위치면 크기가 좀 크면 커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완전 바보야. 뭐가 없어. 뒷골목에도 뭐 없어. 여긴 클수록 난 더 바보라고 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남 스타필드처럼 커지면요. 그건 좋아. 그 안에서 다 되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 강남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건물들도 있거든. 대로변인데 저건 뭐 별로야. 근데 그런 와중에는 예를 들어서 장점 하나를 뭐 넣어서 그걸 커버한다면 주차장에 뒤집어지면 돼. 주차장이 끝내주면 위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주변에 뭐 없더라도 주차만 끝내주면은 그거는 난 또 괜찮다고 봐. 그러니까 뭐가 빠지면 뭐가 완전히 특출나야 돼. 그 상황에 맞게. 그 입지에 맞는 극단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서 다른 게 빠진다? 그거는 사람도 똑같잖아. 외모가 너무 끝내줘. 근데 성격이 안 좋아. 좀 봐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볼게. 걔 성격이 별로야. 근데 어떻게 생겼어? 진짜 예뻐. 아니면 진짜 잘생겼어.
그럼 일단 한번 보자. 일단 한번 만나봅시다. 뭔가가 빠지면 뭔가가 월등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따질 수 있는 게 뭐 몇 가지 있잖아. 근데 건물은 입지마다 달라. 왜냐면은 그 입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가 별로야. 교통이 안 좋아. 그러면 주차가 끝내주면 그 건물은 괜찮아. 근데 주차가 대수만 많은 게 아니라 폭도 좀 넓어져야지. 과거보다 차량 폭이 넓어졌잖아. 그러면 여기는 괜찮지. 근데 여기는 주변 편의시설은 끝내줘. 그러니까 막 유동인구가 많아. 건물 좀 작아도 돼. 서로 이게 상호보완이 되는 거지. 8가지 이 요건이라는 게. 강남 내에서. 벗어나는 거는 나는 싫고. 그러니까 안에서의 상호보완. 그럼 그 위치에 필요한 장점. 좀 빠진다? 그럼 이걸로 보완이 되냐? 보완이 된다. 그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래저래 보완이 안 돼. 그러면 거기는 건드는 거 아니야. 얘기 듣는데 소장님이 그 팔버칙의 마지막에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체크리스트를 그거 보면서 입지 분석하고 내가 점수를 매겨도 일반인이 그걸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기준인 거야. 그걸 보고 아닌 걸 가려낼 수는 있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지. 디테일하게 이거다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걸로 실력을 쌓으려면. 우리가 수학의 정석은 누구나 살 수 있잖아. 누구나 살 수 있잖아. 뭐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잖아. 그렇지만 수학을 잘하는 데는 그걸 갖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나 똑같지. 내가 써놓은 그게 정석 같은 역할은 돼. 처음에 잘 못 봐도. 왜냐면 정석에도 문제 있고 풀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내가 체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지.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간혹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층당 면적이라는 게 건물 규모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제가 큰 거를 하나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좀 작은 거 2개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1000억이 있었는데 100억씩 해가지고 200억짜리 10개를 산 게 아니야. 100억이 있었는데 200억짜리 하나 샀어. 그리고 또 돈이 생겨서 하나를 더 샀어. 이렇게 늘 매번 올인을 해서 커진 거야. 근데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뭐 회사를 키워서 뭐 엑시트를 했는데 뭐 500억이 됐는데 작은 거로 나눌까 안 나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못 사. 왜요? 거의 힘들어. 매우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엑시트 500억 했어. 그러면 사람이 이런단 말이야. 이게 참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듣게 되는 얘기, 분산 투자, 금융, 부동산, 그리고 현금성 뭐 이런 거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500억 있으면 150억씩 나눌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150억 가지고 한 200억짜리 보면 마음에 안 들어. 왜? 나 500억 있는 사람인데. 그게 마음에 들겠어? 나 500억, 주머니에 500억 있는데 500억 있는데 저게 마음에 들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생각해봐.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조금 금액을 높여.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거는 내 올인해야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들어온 500억을 한 번에 못 써. 못 써. 그래서 시간만 쭉 가는 거야. 예전에 누가 엑시트 했는데 큰 건물 하나 뭐 샀다고 해서 야, 저 진짜 결단력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거든.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려워. 엑시트 하기 전에 사람이 돈 써봤자 2, 30억이야. 끽해봤자 집 사는 거. 그게 자기의 평생 살면서 최대 지출이었어. 근데 500억 쓸 수 있을까? 300억 쓸 수 있을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듯이 돈도 써본 놈이, 건물도 사본 놈이 사. 30억짜리 샀다가 그 뒤에 200억짜리 딱 사는 거? 이 사인이 안 돼. 그 자리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 계약하는 자리까지. 계속 미루게 돼. 마음의 부담. 기억났어요. 그 회사 500억으로 엑시트 하신 분이 좀 젊으신 분이었는데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검소했겠어요. 그치. 아내분이랑. 맞아. 그러니까는 이게 한 번에 이제 건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이 엄청 불안해하셔가지고. 그치. 쉽게 말하면은 10만 원씩 쓰다가 갑자기 1000만 원 쓰려고 생각해봐. 이게 나가지를 않는다니까. 머리로 나라. 머리로 나는데 이 마음이 안 돼.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게 똑똑하면 될 것 같지? 절대 아닙니다. 똑똑하면 재테크를 잘할 것 같지만 똑똑한 것과 재테크 잘하는 것이 별개야.
똑똑해서 잘 알고 있어서 재테크 잘할 거면은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재테크 다 잘해야 돼. 그리고 자산 운영하는 분들도 본인 재테크 잘해야 돼. 남의 돈 투자하는 거랑 자기 돈 투자하는 거랑 다르다? 저번 주에 상담 오신 분이 그 말 했잖아요. 소장님 영상 5년 넘게 보면서 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래 올인을 해야지 왜 못해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상 상담 와서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는 너무 압박감이 심하다고. 그게 그렇게 돼. 쉽게 말하면 바늘로 딸 줄 알아? 채했을 때? 남의 건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내 손을 못 딴단 말이야. 머리로는 알아. 이거 따면 소화되겠지. 이렇게 까만 피 나올 거야. 알아. 안 찔러져. 나도 떤단 말이야. 남의 거 할 때는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따줄게. 나 잘 따거든. 나는 스트레스만 나. 그게 사람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번다? 이건 다 멍청한 사람들, 돈이 없어 본 사람이 하는 말이야. 돈이 있어도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부담돼서. 그쵸? 있으신 분들은 그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단계에 맞게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1, 20억 가져도 똑같이 올인을 해야 되나요? 당연하지. 재테크는 나눠서 하면 죽도 법도 안 됩니다. 위험을 분산한다, 예전에 계란 한 바구니, 이게 진짜 되게 옛날 광고인데 지금도 그 생각이 저변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명제는 맞아. 위험을 분산해야 돼. 10의 위험을 10군데 나누면 몇이에요? 10이에요. 그러네. 위험은 분산이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군데에 나누면 수익도 분산돼서 아무것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돈을 벌기 위함이냐면 금융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야 기가 막힌 멘트 없을까 하다가 생겨난 멘트일 거란 말이에요. 그 광고가 여러 군데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6개월만 지나면. 투자라는 거는 올인해야 돼. 무조건 올인해야 돼. 금액이 적을수록. 커도 마찬가지. 나누지?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나눌수록. 잘게 나눌수록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 100억 있는데 1억짜리 오피스텔 100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지만 100억짜리 건물 사는 게 맞겠어요? 2억짜리 50개 사는 게 맞겠어요? 10억짜리 10개 사는 게 맞겠어요? 이게 무조건 맞아요. 이게 위험이 분산돼요? 이익이 겁나 분산돼서 남는 게 없어요. 관리하다가 머리 깨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합쳐야 돼요.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갖고 있던 것 또 합쳐야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합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리스크는 분산이 아니라 그 말의 반대로 생각해야죠. 이익을 집중시켜야죠. 네, 확실한 것 하나에 집중. 강남빌딩 황 소장. 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층당 면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뭔가 하나의 요소가 비더라도 상호 보완되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6번째인 3층 이상의 임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